무진은 한결의 손을 잡고 선 규림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8해였다.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다. 원망하다가도 그리워했고 잊었다고 믿을 때마다 더 선명하게 떠오르던 사람이었다. 그런 규림의 곁에는 아이가 있었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한결이 규림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규림은 대답하지 못한 채 아이의 손부터 감쌌다. 흥식은 굳어진 규림의 얼굴을 살피다가 무진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여보, 그만 가자. 흥식의 말에 무진의 시선이 흔들렸다. 여보라는 두 글자가 귀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규림도 놀란 듯 흥식을 바라봤지만 곧 한결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흥식은 규림에게 시간을 주려는 듯 한결의 가방을 받아들었다. 한결아, 우리 가자. 엄마도 같이? 그럼. 엄마도 같이 가야지. 세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다. 무진은 그 뒷모습을 붙잡지 못했다. 규림은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멀어지는 규림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다는 사실도 무진은 보지 못했다. 정우는 뒤늦게 무진을 찾아왔다. 무진은 길 건너편을 바라본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규림씨 맞지? 무진이 대답하지 않자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옆에 있던 남자는 누구야? 남편인가 봐. 확실해? 여보라고 부르더라. 무진은 애써 웃었다. 그새 결혼까지 한 거야? 정우는 섣불리 대답하지 않았다. 무진은 조금 전 한결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이의 나이를 가늠하려는 순간 자신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깨닫고 고개를 돌렸다. 아들도 있어. 무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손끝은 굳게 말려 있었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더라. 됐어. 그럼 된 거지. 안 된 사람 얼굴로 그런 소리 하지 마. 정우의 말에 무진의 입가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찾아가서 왜 결혼했냐고 물어. 왜 나 기다리지 않았냐고 따져. 기다리지 않은 게 누군데? 무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 사람은 내 앞에서 사라졌어. 설명도 없이. 너도 찾기를 포기했잖아. 포기한 게 아니야. 무진은 곧바로 부정했다. 그러나 그 뒤의 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홍옥선의 반대와 규림의 실종, 해외로 떠나야 했던 자신의 선택까지. 8해 동안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짚었던 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정우는 무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확실한 건 내 눈으로 확인해. 또 혼자 결론 내리고 후회하지 말고.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규림은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흥식을 돌아봤다. 왜 그랬어? 뭘? 왜 여보라고 했냐고. 흥식은 한결의 신발부터 벗겨주었다. 그럼 뭐라고 해? 저 사람 앞에서 내가 말도 못하고 얼어있는데. 그래도 그런 거짓말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 거짓말이라고 바로잡고 싶었으면 그 자리에서 했어야지. 규림은 입을 다물었다. 한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이 닫힌 것을 확인한 흥식이 낮게 물었다. 다시 시작하고 싶대. 그런 말 안 했어. 그런데 왜 그 얼굴이야? 내 얼굴이 어떤데? 아직 좋아하고 있는 거 맞네. 흥식의 눈에 서운함이 번졌다. 못 잊고 있는 거 맞네. 규림은 시선을 피했다. 8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 사람은 모르잖아. 그런데 얼굴 한 번 봤다고 다시 흔들리는 거냐? 나 안 흔들렸어. 그러면 왜 손을 떨어? 그제야 규림은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손가락을 세게 움켜쥐었지만 떨림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흥식은 더 몰아붙이지 못했다. 규림이 무진을 잊지 못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규림이 한결을 품고 버틴 시간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미안하다. 흥식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내가 화낼 일 아닌데. 흥식아. 한결이 저녁 먹여. 난 가볼게. 규림이 붙잡기도 전에 흥식은 집을 나섰다. 문 밖에 선 흥식은 한동안 발을 떼지 못했다. 규림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무진이 나타난 순간 자신이 지켜온 자리가 무너질까 두려운 마음이 더 컸다. 집 안에서 한결이 조심스럽게 규림에게 다가왔다. 엄마. 응. 아까 그 아저씨, 엄마 아는 사람이야? 규림은 무진과 꼭 닮은 아이의 눈을 바라봤다.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규림의 눈가가 붉어졌다.
좋은 사람이었어. 그럼 지금은? 규림은 한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야. 한결은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다. 규림은 아이를 품에 안았다. 자신에게 되뇌듯 같은 말을 한 번 더 삼켰다.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나 눈을 감자 무진이 자신을 바라보던 얼굴이 떠올랐다. 무진 역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레스토랑 주방에 홀로 남아 있었다. 익숙한 재료를 손질하면서도 칼끝은 자꾸 멈췄다. 윤지는 동생이 귀국한 뒤에도 밤늦게까지 일한다는 말을 듣고 레스토랑을 찾아왔다. 엄마가 같이 저녁 먹자셨어. 먼저 먹으라고 해. 또 피하는 거야? 바빠. 손님도 없는데 뭐가 바빠? 윤지는 무진 앞에 앉았다. 대답 없는 동생의 얼굴을 살피던 윤진이 조심스럽게 이름을 꺼냈다. 한규림 씨 만났니? 무진의 손이 멈췄다. 누나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렇게 무너질 사람이 그 사람 말고 또 있어. 무진은 칼을 내려놓았다. 결혼했더라. 직접 들었어. 남편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었어. 그 사람이 남편이라고 소개했어. 무진은 기억을 더듬었다. 규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흥식이 여보라고 불렀을 뿐이다. 윤지는 동생의 표정만으로 답을 알아챘다. 확인도 안 했구나. 아이까지 있었어. 아들. 8살쯤 돼 보였어. 윤진의 얼굴이 굳었다. 몇 살? 정확히는 몰라. 무진이 누나를 바라봤다. 왜? 규림 씨랑은 8년 전에 헤어졌잖아. 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아이의 얼굴과 시간이 겹쳤다. 애써 밀어냈던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하지만 기대부터 하지 마. 윤지는 현실적인 목소리로 선을 그었다. 아이 나이만으로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규림 씨가 정말 결혼했다면 그 가족을 흔들 수도 있어. 나도 알아. 알면 확인해. 상상하지 말고. 무진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규림의 예전 번호는 이미 오래전에 끊겼다. 새 연락처를 알아낼 방법은 있었지만 차마 누르지 못했다. 자신이 규림을 찾는 일이 반가운 재회가 아니라 규림이 지켜온 가정을 깨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었다. 그날 밤 규림은 잠든 한결의 옆에 앉아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상자 속에는 빛바랜 사진과 무진이 건넸던 작은 조리도구가 들어있었다. 8해 전 무진은 규림에게 말했다. 나중에 우리 식당 하나 하자. 넌 내가 제일 잘하는 반찬을 만들고 나는 그 반찬이랑 어울리는 음식을 만들게. 규림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무진이 집안과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나섰던 날 규림은 홍옥선을 만났다. 옥선이 내민 돈 때문은 아니었다. 자신 때문에 무진이 가족과 미래를 잃는 모습을 견딜 수 없었다. 규림은 사랑을 지키는 대신 자신이 사라지는 쪽을 택했다. 그리고 얼마 뒤 한결이 찾아왔다. 규림은 잠든 아이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규림 자신도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규영은 집안을 분주하게 오갔다.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다가 다시 벗기를 반복했다. 규림은 식탁에 반찬을 내려놓으며 동생을 바라봤다. 병원에 무슨 일 있어? 오늘 쉬는 날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차려입어? 규영은 거울만 들여다봤다. 약속 있어. 결혼할 사람 있다는 그 약속. 규영의 손이 멈췄다. 규림은 이미 며칠 전부터 동생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집안 이야기가 나오면 전화를 끊었고 가족 사진을 숨겼다. 규영은 결혼을 앞두고도 상대 집안에 자신의 가족을 제대로 소개하지 않았다. 언제까지 숨길 건데? 뭘 숨겨? 아버지 없는 척, 언니 없는 척, 동생들 없는 척 하는 거. 없는 척 한 적 없어. 말 안 한 것도 숨긴 거야. 규영은 결국 거울을 내려놓았다. 언니는 내 입장 몰라. 그래. 모르니까 말해봐. 그쪽 집안에서 우리 가족 알면 결혼 허락 안 해. 규림의 표정이 굳었다. 그러면 결혼하지 마. 언니는 쉽게 말하지. 사랑 하나 때문에 다 버릴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규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규영은 말하고 나서야 자신이 언니의 상처를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난 언니처럼 살기 싫어. 가족 때문에 내 인생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가족을 속여? 한 번만 넘어가면 돼.
상견례만 잘 끝나면 그 다음은 내가 해결해. 거짓말로 시작한 결혼이 어떻게 잘 끝나? 언니가 도와줄 거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 규영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다. 규림은 한동안 현관을 바라봤다. 8해 전 자신 역시 진실을 말하지 않은 채 무진을 떠났다. 동생의 거짓말을 꾸짖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픈 이유였다. 규영은 곧장 장훈태를 찾아갔다. 훈태는 갑자기 찾아온 규영을 반갑게 맞았지만 규영은 차도 마시지 못하고 손가락만 만지작거렸다. 회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부탁? 저 한 번만. 아니, 딱 2번만 아버지인 척 해주시면 되는데. 훈태는 눈을 크게 떴다. 내가 규영 씨 아버지인 척을 해? 이번 주에 상견례가 있어요. 그쪽 집안에서는 제 아버지가 패션 회사를 경영하는 줄 알아요.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대화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고 일이 커졌어요. 일이 커졌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지. 규영은 고개를 숙였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결혼하고 나면 제가 다 설명할게요. 훈태는 난처한 얼굴로 규영을 바라봤다. 규영은 자신의 친어머니인 윤희가 훈태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도 상대에게 말하지 않았다. 윤희 씨는 알아? 아직 모르세요. 그럼 더 안 되지. 회장님까지 안 된다고 하시면 저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때 방문 앞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윤희의 얼굴이 굳었다. 규영이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지만 자신을 어머니라고 밝힐 생각조차 없는 딸의 말을 듣자 선뜻 들어가지 못했다. 훈태는 규영을 달래 돌려보낸 뒤 윤희를 발견했다. 언제부터 듣고 있었어? 저 아이가 나를 원망하는 건 알아요. 윤희는 애써 웃었다. 그래도 자기 인생에서 나를 저렇게 지우고 싶어 하는 줄은 몰랐어요. 훈태는 윤희의 손을 잡았다. 당신을 지우려는 게 아니라 자기 처지가 부끄러운 거겠지. 그게 더 마음 아파요. 내가 저 아이한테 부끄러운 엄마라는 거잖아요. 서현은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윤희의 눈물이 규영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자 표정이 어두워졌다. 윤희가 친자녀들에게 마음을 빼앗길수록 자신이 밀려날 것 같은 불안이 커졌다. 저녁이 되자 훈태는 규영의 부탁을 거절하려던 마음을 바꿨다. 거짓말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견례 자리에서 규영이 더 큰 실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훈태는 옥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옥선아, 내일 시간 있냐? 무슨 일인데? 옷 사러 가자. 백화점에. 옥선은 황당하다는 듯 되물었다. 갑자기 무슨 옷이요? 상견례 갈 때 입어야지. 상견례가 누구 하는데요? 훈태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규영이. 옥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네. 며칠 전부터 아들 무진의 상태를 예민하게 살피던 옥선은 규영이라는 이름에 반응했다. 옥선은 오래전 무진과 규림을 헤어지게 만들었던 자신의 선택을 누구보다 잘 기억하고 있었다. 한규영 말하는 거예요? 그래. 윤희 씨 딸. 당신이 왜 그 집 상견례에 가요? 아버지 역할을 해달라네. 옥선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그 집안은 예나 지금이나 남의 인생에 들어오는 방법도 참 다양하군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한규림도 돌아왔다면서요. 훈태가 놀라 입을 다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알아? 내 아들이 어젯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봤으니까요. 옥선은 전화를 끊고 곧바로 비서에게 규림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8해 전 끝냈다고 믿었던 관계가 다시 무진 앞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남편과 아이까지 함께였다. 옥선은 규림에게 아들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한동안 서류를 넘기지 못했다. 아이 나이는 8살로 확인됩니다. 옥선의 눈빛이 변했다. 아버지는? 출생신고 서류에는 부친이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옥선은 의자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진은 이미 규림의 반찬가게 앞까지 와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건너편에 서 있던 무진은 흥식과 한결이 함께 나오는 모습을 봤다. 흥식은 한결의 가방을 들어주었고 한결은 자연스럽게 그의 팔에 매달렸다. 조금 뒤 규림이 나와 한결의 옷깃을 정리해 주었다. 누가 보더라도 가족처럼 보였다. 무진이 돌아서려는 순간 한결이 달려오다가 넘어졌다. 규림과 흥식이 동시에 아이에게 다가갔다. 무진의 발도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한결을 먼저 일으킨 사람은 무진이었다. 괜찮니?
한결은 무릎을 살피다가 무진을 알아봤다. 엄마가 옛날에 알던 아저씨. 규림의 얼굴이 굳었다. 흥식은 한결을 데려가려 했지만 무진은 아이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가까이에서 보니 더 닮아 있었다. 눈매도 입술을 다무는 버릇도 어린 시절 자신의 사진과 비슷했다. 한결이라고 했지? 네. 무진이 힘겹게 물었다. 몇 살이야? 8살이요. 규림이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한결아, 먼저 가 있어. 엄마랑 같이 갈래. 흥식 아저씨랑 가. 한결은 규림의 손을 놓지 않았다. 무진은 흥식 아저씨라는 호칭을 놓치지 않았다. 남편 아니었습니까? 흥식이 무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게 왜 궁금합니까? 당사자한테 묻고 있습니다. 규림은 무진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당신이 알 일 아니야. 정말 그래? 8해 전에 끝난 일이야. 그래. 끝났지. 무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런데 왜 한결이 아버지는 대답 못해? 규림은 한결을 등 뒤로 감쌌다. 그만해. 아이 아버지가 저 사람 아니잖아. 김무진. 한결이 내 아들이야? 흥식이 무진의 앞을 막았다. 아이 앞에서 이러지 마십시오.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알든 모르든 당신이 따질 자격 없어. 무진은 흥식의 멱살이라도 붙잡을 듯 다가섰다가 멈췄다. 규림이 한결의 귀를 감싸고 있었다. 8해 전 규림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무진을 붙잡았다. 오늘은 가. 규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탁이야. 무진은 한결을 한 번 더 바라본 뒤 돌아섰다. 그러나 몇 걸음도 가지 못하고 멈췄다. 내일 다시 올게. 규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때는 대답해. 무진이 떠난 뒤 한결이 규림을 올려다봤다. 엄마, 아까 그 아저씨가 내 아빠야? 규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규림은 서랍 깊숙이 감춰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냈다. 한결의 출생증명서와 오래된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었다. 흥식은 봉투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이제 말해야 해. 안 돼. 언제까지 숨길 건데? 한결이는 지금 잘 살고 있어. 내가 겁나는 거잖아. 규림은 흥식을 노려봤다. 무진 씨가 한결을 데려갈까봐. 홍옥선 회장이 또 내 인생을 흔들까봐. 그 사람은 아이를 몰랐어.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알려야지. 알려서 뭐가 달라져? 무진 씨는 동윤그룹 사람이야. 그 집에서 한결을 알게 되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 흥식이 답답한 듯 숨을 내쉬었다. 한결이는 물건이 아니야. 내가 숨긴다고 영원히 내 옆에만 둘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고. 규림은 서류 봉투를 품에 안았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규림은 무진이 돌아온 줄 알고 몸을 굳혔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홍옥선이었다. 옥선은 열린 문 사이로 한결을 바라봤다. 한결도 낯선 옥선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누구세요? 옥선은 대답하지 않고 아이의 얼굴을 살폈다. 규림이 다급하게 문을 막았다. 여긴 왜 오셨어요? 옥선은 규림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내려다봤다. 봉투 사이로 한결의 출생증명서 일부가 드러나 있었다. 8해 전에 내 아들 앞에서 사라질 때 혼자가 아니었구나. 규림은 한결을 방으로 들여보내려 했다. 옥선이 한 발 앞으로 다가왔다. 저 아이. 옥선의 시선이 규림에게 꽂혔다. 무진이 아들이니?